강릉의 여름 오후는 뜨거웠습니다. 강릉의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이었고 손목엔 값비싼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국내 굴지의 리조트 체인을 운영하는 회장이었죠. 그는 아메리카노 잔을 천천히 입에 가져가며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 어딘가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이 이곳 강릉을 찾은 건 표면적으론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인수한 리조트 부지를 확인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 한구석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12년 전 바로 이곳에서 사랑했던 여인과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녀와 함께 걸었던 해변, 함께 마셨던 커피, 함께 나눴던 웃음소리.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헌 티셔츠에 낡은 반바지를 입은 소년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눈이 초롱초롱했지만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손등에 난 작은 상처들, 신발 밑창이 다 달아있는 모습이 한눈에 봐도 어려운 형편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소녀는 카운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남은 빵 있으세요? 버리실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카페 주인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빵이 일찍 다 팔렸다고 했어요. 소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이 조용히 지갑을 꺼냈어요.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죠. 도윤은 소년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리 와봐. 소년은 겁먹은 표정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낯선 어른이 부르면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는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도윤은 지갑에서 5만원권 2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빵 사 먹어. 저녁도 사 먹고. 아니요, 괜찮아요. 소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듯 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받아. 배고프면 공부도 안 되잖아. 나도 어렸을 때 도움 많이 받았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스르륵 떨어진 거죠. 소년이 재빨리 그걸 주우려다가 사진 속 얼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소년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던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예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든 채 굳어버린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어요. 카페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소년의 얼굴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아챘습니다. 소년의 눈매가, 코가, 입꼬리가 묘하게 익숙하다는 걸요.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도윤은 사진을 소년의 손에서 천천히 빼앗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엔 웃고 있는 여인이 있었죠. 민지, 12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는 소년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이 사람이라고. 네, 맞아요.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말도 안 됩니다. 민지는 죽었어요. 12년 전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장례는 이미 끝났다고, 그러니 더 이상 찾지 말라고요. 도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민지를 보내줬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그녀를 묻어두고 12년이란 세월을 살아왔죠. 말도 안 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소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 살아계신데요. 내 엄마는 죽었어. 12년 전에. 아니에요. 소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소년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죠. 어제도 같이 밥 먹었는데요.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엄마는 아프셔서 누워 계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세요.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병원? 아프다고? 만약 정말로 민지가 살아있다면? 도윤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네, 회장님. 윤비서, 지금 당장 강릉 시내 병원들 전부 확인해. 민지란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 있는지 찾아봐. 민지요? 혹시 그 민지 말씀이십니까? 윤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바로 그 민지야. 빨리 찾아. 전화를 끊은 도윤은 소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가슴속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만약 민지가 정말 살아있다면 지난 12년은 뭐였을까요? 그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내 이름이 뭐니? 도윤이 물었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준호요. 이준호. 준호, 내 엄마는 왜 병원에 계시는데? 폐암이래요. 말기라고 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폐암 말기라니.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비서였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강릉중앙병원 3층 305호실에 민지란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민지는 살아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곤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되겠니? 내 엄마한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2년 만에 민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말을 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도윤과 준호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두 사람을 내리쬐었지만 도윤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민지라는 이름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에 오른 도윤은 시동을 걸었어요. 병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죠. 강릉중앙병원은 생각보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밴 복도. 도윤은 준호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305호실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얗게 병실을 밝히고 있었죠.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환자복을 입은 그녀, 민지였어요. 도윤의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12년 전 기억 속의 민지는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웃음소리가 맑았고 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민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듯 얇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도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도윤을 봤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입술이 떨렸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민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왔네요. 민지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귓가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도윤은 발을 떼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었죠.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지를 가까이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12년 전 그 눈 그대로였어요. 민지.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왜 떠났냐고 물어야 할까요? 수없이 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죠? 제가 살아있어서. 나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도윤의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저한테도 똑같이 말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회장님, 아버지가 저한테 오셨어요. 12년 전 제가 임신한 걸 알고 나서요. 그분은 저한테 돈을 주셨죠. 아이를 지우고 당신 곁을 떠나라고요. 안 그러면 당신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했어요.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니. 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민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돈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떠나기로 했죠.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회장님, 아버지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한테는 제가 죽었다고 전하겠다고요. 그래야 당신이 저를 잊을 거라고요. 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왜 혼자 떠났어? 그땐 당신이 날 믿지 않았잖아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민지를 의심하라고 했을 때 도윤은 망설였었죠. 민지가 자신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집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단 1초라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문 옆에서 지켜보던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 아저씨가?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준호야. 이분이 내 아빠야.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윤 역시 충격에 빠졌어요. 아들이라니.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도윤은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준호의 눈매는 자신을 닮았고 이마의 형태도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도윤을 바라봤어요. 12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던 소년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아들이 12년 동안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그런 도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엔 원망보다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두 어른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를 위해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반가워해야 할까요? 소년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 임신한 걸 알았으면 날 찾았어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락하려고 했어요. 수없이 많이요. 휴대폰을 들고 당신 번호를 누르다가 지우고 또 누르고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럼 왜? 무서웠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버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제가 나타나면 당신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집안이 무너질 거라고요. 그 말들이 사실일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했죠. 준호를. 도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만약 민지가 용기를 냈더라면, 만약 자신이 민지를 더 믿었더라면, 수많은 만약들이 도윤을 괴롭혔습니다. 회장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도윤의 곁을 15년 넘게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윤 비서는 병실 안 분위기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윤 비서를 바라봤어요. 윤 비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윤 비서가 뒤따라왔어요. 복도 구석에 선 두 사람. 윤 비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윤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12년 전 선친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지 씨가 임신했다고, 하지만 회장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민지 씨가 죽었다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넌 그걸 숨기고 있었어. 12년 동안. 죄송합니다. 저도 선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이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태어난 걸 알면서도 내가 그걸 숨겼다고. 내가 12년 동안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윤비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벽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도윤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나가.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윤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도윤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쳤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지켜온 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도윤은 민지와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죠. 도윤은 다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민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이젠 너무 늦었어요. 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민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는데, 또다시 이별해야 한다는 건가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치료하면 돼. 내가 최고의 의사를 데려올게. 서울로 옮겨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 도윤 씨. 아니, 미국으로 가자. 암 전문 병원이 있어. 거기 가면 희망이 있을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죠.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길어야 석 달이라고요. 석 달?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 달이라니, 겨우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도윤은 민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 제발 포기하지 마. 민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이미 포기하지 않으려고 많이 싸웠어요. 준호를 위해서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네요. 준호는 엄마의 다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살 소년에게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죠. 도윤은 준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12년 동안 몰랐던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가 복도를 걸었어요. 걸으면서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놀라 달려왔지만 도윤은 손사래를 쳤어요. 그는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 핸들을 붙잡았죠.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크게, 목이 쉴 때까지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분노와 슬픔과 후회가 뒤섞인 외침이었습니다. 도윤은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울었어요. 4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라서, 회장이라서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도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지와 준호는 여전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민지. 도윤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무슨, 늦었다는 거 알아. 석 달밖에 안 남았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난 너랑 가족이 되고 싶어. 정식으로 제대로. 준호한테도 아빠라는 이름을 제대로 주고 싶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당신한테 상처만 줄 거예요. 저랑 결혼하면 곧 과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상관없어. 도윤은 민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좋아. 너랑 함께 있고 싶어. 가족으로 살고 싶어. 제발 내 청혼을 받아줘. 민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12년 전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듣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너무 늦게 들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도윤은 일어나 민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요. 도윤은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도윤의 품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12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준호도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함께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병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 의료진 몇 명과 도윤의 지인 서너 명이 전부였죠. 민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민지 곁에 섰어요. 준호는 조금 큰 양복을 입고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웃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간소한 서약이 끝나고 도윤은 민지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민지의 손가락은 너무 가늘어서 반지가 헐렁했어요. 도윤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지가 미소 지었죠. 그 미소엔 행복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두 사람에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작은 들꽃으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아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말했어요. 도윤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 그 말에 준호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도 민지도 함께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픈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민지가 도윤에게 부탁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강릉 바다를 보고 싶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민지의 외출을 만류했지만 도윤은 고집을 부렸어요. 민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민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나섰어요.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도윤은 민지의 휠체어를 밀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바퀴가 모래에 빠져 밀기 힘들었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물가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파도가 발치까지 밀려왔다가 물러갔죠. 민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민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도윤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 곁에 쪼그리고 앉아 모래를 만지작거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2년 전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요? 기억하지.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너는 파도가 무섭다고 내 뒤에 숨었었잖아. 민지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땐 정말 겁이 많았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네요. 하나도 안 웃겨. 그때 내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 도윤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도윤을 올려다봤어요. 후회하진 않아요? 저랑 결혼한 거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아. 도윤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민지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봐. 준호가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없어도 넌 괜찮을 거야. 이제 아빠가 있잖아.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직하게 살아. 엄마가 항상 했던 말 기억하지? 정직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네, 기억할게요.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죠. 민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호가 당신 닮았네요. 도윤은 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지의 눈은 감겨 있었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지, 민지야. 도윤이 민지를 흔들었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바다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떠났어요. 도윤은 민지를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준호도 엄마를 붙잡고 울었죠. 바닷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있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강릉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빈소엔 민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12년 전 도윤이 찍어줬던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빈소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지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준호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에게 엄마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렸는지 아니면 슬픔이 너무 커서 울 수조차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찾아왔습니다. 병원 의료진들, 민지가 일했던 식당 주인, 준호의 담임 선생님,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민지를 애도했어요. 민지는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민지를 기억하고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직접 관을 메고 싶어 했어요. 장의사들이 말렸지만 도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도윤과 장의사 직원들이 함께 관을 들고 영구차까지 옮겼어요. 준호는 영정사진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민지가 좋아하던 날씨였습니다.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민지는 떠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도윤은 민지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하얀 함이었어요. 그 안에 민지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생하게 웃던 그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던 그녀가 이제 이 작은 함 안에 있다니. 도윤은 유골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소년도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도윤과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민지와 준호가 살던 작은 집을 방문했어요. 허름한 연립주택 2층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작은 집이었죠. 도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 색이 바랜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민지와 준호가 12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도윤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랑 같이 살자. 도윤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아빠다.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줄게. 늦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게.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빠. 그 말에 도윤은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아들을 안으니 민지가 안기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민지를 닮았습니다. 눈매도 웃는 모습도 말투까지도요.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민지가 못다 해준 사랑을 자신이 대신 해주겠다고요. 엄마가 그랬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내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준 말이야. 내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이지.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 준호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민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습니다. 도윤과 준호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작은 집 구석구석에요. 이제 집 정리하고 가자.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것들 챙겨. 도윤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둘러봤어요. 엄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들을 하나씩 소중히 챙겼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릉의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겨울을 지나 다시 여름으로 돌아왔어요. 해변과 그 작은 카페는 새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도윤이 그 카페를 인수한 거죠. 리모델링을 마친 카페는 이전보다 훨씬 아늑해졌습니다. 하얀 벽에 나무 가구, 큰 창문으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카페 입구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도는 기억한다. 도윤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민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준호에게 엄마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카페 안벽면엔 민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정직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민지. 도윤은 이제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많이 맡겼어요. 대신 준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주말마다 강릉에 내려와 카페를 운영했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도 손님 응대하는 법도 몰랐어요. 하지만 준호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아빠, 원두는 이렇게 갈아야 해요. 너무 곱게 갈면 쓴맛이 나요. 13살이 된 준호는 이제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키도 많이 컸어요. 얼굴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도윤과 함께 살면서 준호는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됐고 굶지 않아도 됐습니다.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됐고 친구들도 생겼죠.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비싼 옷을 사주려 해도 거절했고 용돈도 아껴 썼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여름 오후 카페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관광객들도 있었고 단골 손님들도 있었어요. 도윤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준호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손발이 잘 맞았어요. 아빠, 아메리카노 2잔이요. 알았어. 도윤이 능숙하게 커피를 추출했습니다. 1년 동안 연습한 결과였죠. 이제 도윤의 커피는 제법 맛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만족해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도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어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카페를 운영하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삶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어요. 돈이나 권력보다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요. 가족, 사랑, 그리고 평화였습니다. 오후 4시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카페가 한산해졌습니다. 도윤과 준호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빠, 엄마 생각나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생각나지. 너는? 저도요. 특히 바다 볼 때마다 생각나요. 엄마랑 마지막으로 여기 왔던 날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가 지금 우릴 보고 있을까?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뿌듯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민지를 닮았어요.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 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네. 엄마 같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은 민지의 따뜻한 마음까지 물려받았습니다. 도윤은 준호를 껴안았어요. 넌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아빠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아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우리 아들 봤지? 이렇게 잘 크고 있어.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외롭지 않아. 우린 함께야. 항상.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민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했어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습니다. 카페 곳곳에, 준호의 미소에, 그리고 도윤의 마음속에요. 아빠, 저녁 뭐 먹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무슨 날인데요? 우리가 가족이 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야.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어요. 석양 아래를 걸어가는 부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파도는 모든 걸 기억합니다. 사랑도, 이별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요.